초보자에 의한 초보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탐험기 미스터 블록체인입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사람 추워. 너무 많은데 지금 어디예요 저희? 지금? 여기는 경기도 부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채굴장을 방문하는 그런 길이죠. 맞죠? 이제 앞으로 이제 채굴장을 들어가서 POW가 뭔지, 알고리즘이 뭔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어떻게 그쵸.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출발. 고고! 예, 저희가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이제 가상화폐 채굴장, 가상화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가상화폐를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채굴이 도대체 뭔지 간략하게 송현창 씨 설명해 주세요. 채굴이란 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가상화폐들을 일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직접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얻어내는 그런 보상으로 받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간략하게 설명하면 네. 검증을 그렇죠. 통해서 블록을 생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태균 씨?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채굴장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부분,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컴퓨터를 만든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시각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채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채굴장에서 이제 그 채굴기마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들,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어떤 해석을 내릴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말이 길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저도 실제로 채굴기 직접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오늘 실제로 채굴기 볼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뒤에 있는 게 채굴기인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속속들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출발. 이 채굴장을 운영하고 계신 황규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황규호라고 합니다. 여기 채굴장 운영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6월부터 개인적으로 시설 마련해가지고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가상화폐에 이제 항상 모니터로만 바라보다가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직접 기계를 보고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가상화폐들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실제로 우리가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채굴기입니다. 여기 간략하게 이 채굴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채굴기라는 게 그 GPU 채굴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품이 쓰이는 건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가정용 컴퓨터에서 많이 쓰이는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는 거라서. 실제로 저희가 게임할 때 쓰는 그 그래픽 카드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래픽 카드고, 그래서 특별한 구성품이라고 할 건 없고요. 네. 그러니까 메인보드, CPU,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래픽 카드, 그리고 파워 정도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PC와 거의 다를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를 여러 장을 한 PC에 연결하기 위해서 그 라이저 카드라는 특별한 인터페이스 카드를 쓰는데, 이 부분만 아마 다른 PC랑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이 보면은 그래픽 카드가 뭐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 그래픽 카드 성능과 가격이랑 뭐 이것저것 따졌을 때 채굴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뭐 그래픽 카드를 뭐 3장, 4장, 5장, 6장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사 지포스 그래픽 카드 GTX 1080 Ti랑 1060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3장만 한 파워에 물려서 구성하는 3웨이 방식의 채굴기이고, 이 채굴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1060 그래픽 카드 6장을 하나의 PC에 물려서 쓰고 있는 6웨이 채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웨이랑 6웨이 채굴기를 비교했을 때 채산성은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게 좀 배워서 좀 채굴기를 만들어 갖고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 그래픽 카드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성능하고 106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5만 원 정도 하는 그래픽 카드이고. 이거 하나예요? 네, 그래픽 카드 한 장이고요. 이거 하나에 25만 원인데. 그리고 1080 Ti 같은 경우에는 한 장에 100만 원 정도 하는 이게 그래픽 100만 원이라는 카드거든요. 말씀이시죠? 네. 나갈 때 저희 사은품으로 이거 혹시 하나씩 주시나요?
뭐 네, 그리고 네, 네,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가격이 4배이지만 성능이 꼭 4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가격은 4배인데 성능은 한 3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그래픽 카드를 여러 대 운영해서 채굴기를 만드는 것이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네. 보통은 1060 6웨이를 쓰는 채굴기가 GPU 채굴 시장에서는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3웨이 채굴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혹시 뭐? 사실 제가 이 채굴 시작했을 때 1060 GTX 1060을 시장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서 저희가 처음에 그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대수를 늘리려고 보니까 1060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격대 성능비랑 채산성을 따졌을 때 어떤 게 유리한가라고 계산을 했을 때 1080 Ti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4배지만 대신에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채굴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채산성이 맞다라고 봐서 이렇게 저는 제가 계산했을 때는 그게 맞아서 그게 올해 네. 직접 다 만드신 거죠? 이 채굴기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저하고 이제 제 와이프하고 처남이서 셋이서 이제 이게 그 알루미늄 그 프로파일이라는 건데 프로파일을 다 저희가 치수를 주문을 해서 저희가 직접 다 드릴로 뚫어서 케이스도 만들고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배우면? 뭐 방법을 알려드리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이게 다 드릴로 받고 막 이렇게 무식한 약간 하드웨어적인 작업이 들어가서 고생을 굉장히 그럼 많이 여기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는 채굴기의 그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제는 채굴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굴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기는 일반적인 PC랑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상태도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PC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려 있고 그 윈도우 구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이 프로그램이 채굴기의 성능을 가지고 검증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채굴기를 모니터에 연결한 거고 그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클레이모어라는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켜서 그 클레이모어가 ETC 알고리즘을 풀어서 채굴을 계속하는 형태고 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이 채굴기의 해시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모니터 되고 있는 온도가 각 그래픽 카드 장당마다 온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청록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채굴기가 캐고 있는 그 해시레이트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채굴기 안에 있는 그래픽 카드의 온도와 그 다음에 지금 팬 운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PU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6웨이 채굴기라서 그래픽카드 6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GPU 0번부터 5번까지 6장이 각각의 해시레이트이 얼마가 나오고 그냥 각각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보시는 화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채굴기 하드웨어 그리고 채굴기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봤는데요. 근데 채굴기만 있다고 해서 채굴장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채굴장이 운영이 될 때 채굴기 말고 또 달리 뭐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시다시피 그 채굴기가 일반적인 PC이고 PC가 전기를 이용해서 채굴을 해서 보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굴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기를 얼마나 싸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쓸 수 있느냐가 채굴장의 생산성 그 수익성의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되어 있는 전력이 양이 작아서 보통 저도 그렇고 많이 선호하시는 곳이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되어 있는 전력 양도 많고 그리고 전기를 썼을 때 쓸 수 있는 계약 단가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공장 지역을 많이 선호하시고 저도 그래서 공장에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 채굴기 자체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겨울인데도 지금 약간 뜨끈뜨끈해요, 진짜. 네, 그죠? 이게 그래픽 카드가 거의 최대 성능 유지하는 상태에서 24시간 가동이 되면은 PC가 거의 온도가
거의 8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어떻게 처리해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창문이 다 개방이 되어 있고 에어컨은 없는데 네. 그러면은 뭐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출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러면은 공기를 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여기서 발생하는 열량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어컨으로 그 온도를 식히는 것 자체가 에어컨이 한두 대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열량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열을 최대한 공기 흡기 배기를 잘 구성을 해서 들어오는 공기가 최대한 빨리 이 뜨거운 공기를 싣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창문도 개방해 놓고,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선풍기를 끄긴 했는데 여름에는 이제 저 공업용 선풍기를 계속 가동을 시켜서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열망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좀 약간 채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채굴장의 이제 내부를 봤는데, 그거 말고 이제 채굴이 어떻게 구동이 되고 이 시장의 어떤 뒷 얘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